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중요도에 따른 특약 가입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험증권 보면 특약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종류도 많고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특약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특약은 덜 중요해서 이 특약은 가입 안 해도 되겠다라는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 우선순위로 우리가 가입을 잘 하자라는 차원에서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끝까지 한번 보시고 내 보험에 이런 특약이 있었네? 이런 특약은 삭제해도 되겠네? 이 특약은 나한테 없으니까 이거는 꼭 가입해야 되겠네? 그런 관점을 확실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특약의 종류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실비 특약들도 있을 거고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진단비 특약들이 있을 거고 입원비, 수술비, 그쵸, 골절, 화상 뭐 이런 것도 있고 후유장애라는 것도 있습니다. 질병 후유장애가 있고 상해 후유장애 있고 뭐 고도 후유장애라고도 하고 일반 후유장애라고도 하고 또 사망보험금 지급하는 것도 있죠. 질병 사망, 상해 사망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위로금이라고 해서 식중독 걸리면 주는 거, 뭐 전염병 걸리면 주는 거 그런 특약들도 있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것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많죠. 뭐 입원비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고 수술비만 해도 뭐 엄청나게 많죠. 진단비도 엄청나게 많아요. 종류가 여기서 파생된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중에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선순위로 가입을 할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약의 우선순위 첫 번째 넘버원 당연히 실비 특약입니다. 근데 실비는 이제는 단독 실비로 빠져나왔잖아요. 단독 실비 그리고 지금 가입 가능한 건 착한 실비. 그 뭐 착한 실비를 할 거냐 아니면 예전에 가입된 실비를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뭐 민감한 부분이니까 설계사별로도 의견이 분분하고 그래서 제 영상만 보지 마시고 이 실비를 전환해서 새로운 걸로 빠져나올지 아니면 예전 실비를 그냥 유지할지 그런 것들은 다른 보험 유튜버들 영상도 함께 보시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세요. 저는 보험료를 싸게 내는 게 좋고 지금 착한 실비도 충분히 좋은 실비이기 때문에 또 100세까지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착한 실비 하는 게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분들 영상도 꼭 보세요. 병력이 있으면 당장 옮기기도 좀 애매하고 치료 계속 받아야 되니까 예전 실비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길 바라고 실비 특약이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병원 치료비가 실비에서 다 대비가 된다. 그렇죠? 80에서 90% 병원 치료비는 다 된다. 가끔씩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뭐 수술비 실비에서 나옵니까? 입원비 나옵니까? 나와요.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병원 치료비를 통틀어서 한 80에서 90% 정도 실비에서 지급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연간 200만 원 이상의 치료비는 나오지 않는다. 그 이상은 실비에서 다 보장한다. 그런 내용도 계속 설명드렸죠. 그래서 실비가 가장 중요하다. 이게 넘버원이고요. 그 다음은 진단비 특약. 진단비는 3대 질병만 준비하자. 계속 얘기 드렸죠. 그래서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요 세 가지만 준비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계속 말씀드렸고 장기 요양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실직할 수도 있고 휴직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큰 병에 걸리면 그런 걸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생활비가 필요하다. 간병비, 요양비, 또 뭐 좋은 음식 많이 먹어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니까 생활비가 필요해서 이런 진단비는 실비보험에서 받는 거 외에 별도로 더 받는 거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준비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넘버 2예요. 세 번째는 사망보험금입니다. 사망보험금은 뭐 크게 보면 질병 사망, 뭐 상해 사망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재해 사망이냐 일반 사망이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생명보험에서는. 근데 이런 특약을 가능하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느 종합보험 밑에 있는 특약으로 이렇게 가능하면 하지 말고 온라인 정기보험으로 해서 별도로 분리해서 가입을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3대 질병 진단비 보험 가입할 때 상해 사망이 꼭 들어가야 되는 기본 보장으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최소한으로 낮춰달라고 하시고 사망보험금 별도로 온라인으로 정기보험으로 가입하자. 언제까지? 자녀가 사회생활 시작할 때까지만. 그 이유는 재정적인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의 조기 사망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1억 원 정도 준비하면 되겠다. 왜? 보험료 싸니까요. 한 1, 2만 원 정도 준비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이거를 종신보험으로 하면 뭐 20만 원 가까이 나오니까 종신보험으로 절대 하지 말고 온라인 정기보험으로 여러 가지 해서 싸게 가입하자. 1, 2만 원으로.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없으면 꼭 필요한 건 아니다. 근데 만약에 배우자가 원하면 뭐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저렴하게 해서 연금 받기 전까지만 정기보험으로 준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총 3가지 얘기했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2+1이잖아요. 실비, 3대 질병 진단비, 거기에 자녀가 있으면 온라인 정기보험 이렇게 2+1 총 3가지 여기까지는 필수적으로 준비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얘기하는 4번째, 5번째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필수라고 볼 수는 없고 여유가 되시면
가입해도 좋겠다. 왜냐하면 좋은 특약들이니까. 형편이 어려운데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후유장애는 질병 후유장애가 있고 상해 후유장애가 있죠. 뭐 장애 판단을 입으면 장애율에 따라 이제 보험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거에서 병원을 갔으면 병원 치료비는 실비에서 나오는데 장애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비용이 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보장받기 위해서 별도로 더 가입하는 거예요.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했냐? 상해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했냐에 대한 이야기고, 일반 후유장애라고 해서 장애율이 3%에서 80% 미만까지 준비해 주는 게 있고, 고도유장애라고 해서 80% 이상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가입하시면 돼요. 같이 신체의 각 부위를 보장합니다. 여러 부위를 다 보장해요. 그래서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또 치매 보장도 가능하고, CDR 척도별로. 그리고 나중에 뭐 인공관절 하게 되시면 그것도 보장이 가능하고 해서 여러 부위가 다 보장이 가능하니까 여유가 되면 가입하자. 그래서 어떻게 가입하냐라고 하면 3대 질병 진단비 보험 가입하실 때 추가하시면 된다. GA보험사 설계사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라 그랬죠. 여기에 후유장애도 추가해 주세요. 뭐 질병 후유장애 3,000 아니면 5,000, 상해 후유장애 1억 아니면 5,000 추가해 주세요.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넣어 주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상세한 거는 별도로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럼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여기까지는 가입해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연한 사고예요. 고의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타인의 신체에 장애 및, 그러니까 타인의 신체 몸에 장애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게 되면 우리가 돈을 배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액 실손 보상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돈을 물어줘야 되는 거를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게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를 저렴한 비용으로 대비하자. 대부분 1억 원을 가입을 하는데 1,000원 미만으로 준비가 가능하니까, 몇백 원대로 준비가 가능하니까 이런 거는 가입하셔도 괜찮겠다. 이게 큰 위험을 막아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강아지를 끌고 밖에 나갔는데 이 강아지가 누구를 물어버릴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예상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잖아요. 뭐 대통령을 물었어. 뭐 그럴 가능성 없지만 대통령을 물었어. 뭐 김연아파를 물었어. 뭐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비하는 거죠. 1억 원까지는. 또 그런 것도 있죠. 뭐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하고 탁 부딪혔는데 다른 사람이 핸드폰을 갖고 있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핸드폰이 고장났어요. 핸드폰이 100만 원이에요. 그럼 100만 원 물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것들 여기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근데 대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물건에 대해서는 한 20만 원 자기 부담금이 있다는 건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 서로 짜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20만 원은 내가 물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가입은 어디서 하냐? 3대 질병 진단비 보험 가입할 때 얘기하시면 되는 회사가 있고 안 되는 회사가 있어요. 그렇게 넣으셔도 되고, 운전자 보험에도 가입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넣으셔도 되고, 화재 보험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에서 하나씩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5가지 특약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 특약이 실제 우리 보험 가입할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30세 여성 사무직이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인데 보험을 어떤 식으로 가입하면 되는지 한번 예시를 보여드려 볼게요. 첫 번째가 실비였잖아요. 그럼 실비 이렇게 가입이 돼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3대 질병 진단비. 3대 질병 진단비 보험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3대 질병 진단비 보험을 2개로 쪼개서 가입을 했죠. 손해보험사에서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을 넣고 부족한 암 진단비를 온라인 암보험 통해서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망보험금. 근데 사망보험금은 지금 아직 미혼이잖아요. 그럼 미혼이면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나중에 이제 결혼하게 되면 남편하고 서로 상의해서 필요한 만큼의 사망보험금을 온라인 정기보험으로 별도로 준비하면 된다. 근데 아직 미혼이니까 별도로 지금 꼭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네 번째는 후유장애였죠. 후유장애도 여기 같이 넣었지 않습니까? 3대 질병 진단비 보험 가입할 때 후유장애를 질병 후유장애 3,000만 원, 상해 후유장애 1억 원을 이렇게 가입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지금 못 넣었어요. 이때 이 보험사에서는 그 가족 일배책이 들어가지가 않아서 가입을 안 했고, 가족 일배책이 필요가 생기면 그때는 운전자 보험에서 아니면 화재 보험에서 하나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비 한번 보시면 이 특약 3개가 빠져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착한 실비인 거고 11,000원 정도에 가입했는데 지금 30세 여성이 다시 한번 가입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한 9,000원대에도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서 9,000원 만원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00원 정도 더 빠지잖아요. 그리고 3대 질병 진단비는 암 3,000, 뇌졸중 3,000, 급성심근경색 3,000 이렇게 가입을 했고, 온라인 암보험에서 2,000 추가하고 고해감이 자동으로 2,000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암은 총 5,000 맞췄고,
뇌 3천, 심장 3천 이렇게 맞췄죠. 굳이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까지 굳이 할 필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30년 납에 80세 만기로 해도 문제가 없겠다.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서 11,000원, 27,000원, 5,000원 해서 43,000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여기 한 2,000원이 빠지고 지금은 조금 올라서 이게 좀 더 나올 거예요. 30세 여성 사무직 미혼인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말한 5개 특약을 다 합하더라도 45,000원 정도가 크게 넘지 않게끔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굳이 비싸게 10만원, 15만원 뭐 CI보험, 종신보험 그런 거 하지 말고 보험을 저렴하게 들고 나머지 돈은 더 가치 있는 미래를 준비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5개 실비, 진단비, 사망보험금, 후유장애, 가족 일배책 이거 외에는 웬만하면 하지 말자. 뭐 말은 웬만하면이라고 하지만 제 지인들한테는 얘기하죠. 이거 외에는 무조건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송이고 영상이니까 웬만하면이란 말을 넣습니다. 그래서 요 5개만 하자. 그리고 입원비, 수술비, 골절, 화상, 기타 위로금 등등은 그냥 실비에서 받자라는 거죠. 실비의 놀라운 힘 그거를 절대 잊지 말자. 웬만한 병원비는 8, 90%는 다 실비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대충 다 개념 잡으셨죠? 네,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고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보험료 많이 내시는 분들한테 꼭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